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을 하늘이 참 푸르게 높게 보입니다. 긴 장마, 코로나, 두 번째 이 태풍에 지친 우리 가슴에 가을 하늘은 세월이 흘러감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나약한 인간들이 감염병에 질겁을 하고 태풍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백신 나와도 종식 안 된다. 2, 3년 걸려서 계절성 유행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나아질까? 내년엔 괜찮겠지? 이젠 아닙니다. 버티지 말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코로나 2, 3년 더 간다 라는 주제 하에 생활 태도를 바꿔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비님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형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구촌이 대변화가 시작되고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전후의 삶의 바뀔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요,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 뉴 노멀, 즉 새로운 가치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면서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은 스피드와 적응력이랍니다. 스피드 막 하는 그 스피드와 적응력이고요. 언뜻 들으니까 뭐 별거 아닌 이야기 같네요. 스피드와 적응력. 그러나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한국의 상황은 작년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민감하지 않지만 기업하는 사람들, 소상공인, 또 대기업, 중소기업 벌써 죽을 지경이랍니다. 감원하지요, 구조조정하지요, 물건 안 팔리지요. 정말 그분들이 누구에 너무 같이 슬퍼요. 그래서 우리도 그 스피디한 적응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드시 실행하고 꼭 실천해야 할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쉽게 말해서요,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은 자유롭게 다니던 시대는 갔습니다. 마음대로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친구나 친구들을 만나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고 막 이렇게 막 끌어안고 정을 나누는 시대는 갔습니다. 남은 건 냉랭함과 멀리서 바라보는 거, 그래서 거리두기,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단 가족들과 집에서만 지내하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족들과 가정에서. 예를 들면 출퇴근하던 시대는 점점 없어지고요. 24시간 집에서 엄마, 아빠, 아이들과 같이 출근하던 아빠, 엄마, 학교 가던 아이들, 이제 모두 집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아빠, 엄마의 회사가, 내 아들의 학교가 모두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아마 앞으로 아파트 질 구조 조정은요, 아파트 구조는 거실을 사무실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엔 차가 거의 없을 겁니다. 지하철도 말할 거 없죠. 지하철도 텅 비고 인천공항도 수송기만 뜹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축제나 운동, 경기, 각종 집회 등이 없어지고 마치 숨어 사는 듯한 착각 속에 사는 이상한 나라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고독한 양치가 되어갑니다. 비비님들, 이제까지는 버텨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삶의 방식을 확 바꾸고 스피디한 적응력,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방법을 주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저는 비전문가로서 제 개인적이고 아주 평범한 시민으로서 느낀 바를 말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같이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겨울철마다 오는 바이러스처럼 신종플루가 인플루엔자로 토착화된 것처럼요. 걸렸던 사람이 면역 생기며 유행성으로 자리 잡고요. 독감처럼 겨울마다 코로나주의보가 발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 해도 계절성으로 토착화되는데 2, 3년이 걸린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요, 어쩌면 4, 5년도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찔하지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년은 더 갈 것이고 다음 달은 괜찮겠지, 내년에 괜찮겠지 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버티는 게 한계가 있고
이제 걸려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왜냐면 치사율이 1%도 안 된다는데 죽을 확률이 이렇게 낮다는데 뭐 내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 이런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하니까요,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둔감해지면 뭐 옛날 장티부스나 학질이다 이런 것이 아주 옛날 역봉으로 갔듯이 세월 속에서 지금 없어져 가듯이 이 코로나도 그런 종류의 그런 루트로 토착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더 쉽게 말해서 코로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독감의 일종으로 남아서 인류를 괴롭히는 하나의 신종 바이러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우울하지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등 그런 나라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뭐 몇천 명 막 이르는다 해도 그게 국민들이 막 동요 않는 것 같아요. 좀 느슨하게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아마도 치사율을 걱정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이런 주의가 팽배한가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코로나와 같이 함께 가자는 건가요? 막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자 나라 나름대로 알아서 대처하는 보이지 않는 시그널을 암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신이요, 머지않아 생기면 주사 맞고 버티는 거지요. 독감 걸리면 참고 낫는 것처럼요. 그러나 모든 게 이런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꿈도 희망도 없는 무기력한 사회의 출현입니다. 참 좀 우울해지고 마침내 서로 멀리 떨어져서 무관심과 개인적인 세상이 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제는 변화해야 됩니다. 달라진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고 싶다면 이 줌은 화상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줌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줌을 보면서 서로 대화하고 친구를 불러내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 줌을 보면서 집에서 생활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답니다. 당연히 술과 뭐 필요한 안주는 뭐 배달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하면 뭐 건배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생겼는데 앞으로 그것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얘기죠. 집콕하니까 우울감, 스트레스가 풀려면 그런 방법으로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일상화된 소통수단이 줌과 핸드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모르지요. 뭐가 생길지요. 아마 드론이 초고도로 발달돼가지고 안주를 드론이 뭐 307동 어디 갖다 줘, 뭐 201동 어디 갖다 주면 드론이 이렇게 또 창문 가서 똑똑똑 두드리고 배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만 된다면 그 사업은 대박 성공일 겁니다. 네. 역설적이지만 체념하면 답이 나옵니다. 한 달 간다면 이대로 버티잖아요. 2, 3년 간다는 걸 알면요, 이제야 인정하고 무언가를 하게 되고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어떤 코로나 방역 분기점이 생기게 됩니다. 시작되는 것이겠죠. 뭐. 그렇다면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요, 돈을 쓰지 말고 준비를 꼭 해놓으란 말씀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일본 시니어들이요, 그랬답니다. 재난지금 성격 같은 어떤 경제 살리기 그 차원에서 돈을 10만 엔인가 100만 엔인가는 모르겠어요. 줬답니다. 그랬더니 시니어들이요, 그걸 안 쓰고 자기 통장에 탁 콕콕 막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한참을 기다려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한참 후에 알게 됐죠. 그 원인은요, 모두 받는 대로 쪽쪽 통장에 저축했던 일본 시니어들, 바로 그런 점은 우리들도, 우리 베이비 부모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이 있어야 사니까. 현금이 통장에 없으면 정말 언택트시대 누구 하나에도 뭐 돈을 꿔달라고 해서 돈을 빌리러 가겠어요? 아니면 푼돈을 가지고 뭐 대출을 받겠어요? 한 복잡해지요. 그래서 그때 일본 시니어들 통장에요, 수조 원이 들어가 있어갖고요, 경제가 흐름이 막혔대요.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만 부자지 못 쓰고 바라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 쓰는 사람이 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방식 두 번째로 또 바꿔야 할 것은요, 모임이나 모든 것을 아예 탈퇴하라.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모임, 장소, 집안, 대소사, 동창회, 개모임, 카페 모임,
이런 건 모두 이제 내가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변화한 새 시대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러면요, 그것은요, 집에서 밥 먹는 일이에요. 이건 참 지겨운 일이에요. 집에서 맨날 밥만 먹는 난. 그러니까 부부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달 음식을 자주 먹어야 되겠죠. 사다가 직접요. 두 번째는요, 자연스럽게 요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이제 요리 박사가 되는 거예요. 요리를 해서 먹는 습관이 일반에 되지 않으면 항상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바라는 가정제일주의가 돼갖고 가정 평화가 오게 될지도 모르죠. 이거 좋은 쪽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요, 요즘 뭐 가보면 저도 가끔 이런 생각으로 해봅니다만, 제가 슈퍼마켓에 가면 혼자 해먹을 수 있도록 거의 뭐 완제품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편의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요, 제가요, 된장 시래기 국 한번 끓여보려고 시래기 무청을 어디 가서 사나, 재래시장을 가야 되나, 여기 유성장을 가야 되나, 한민시장을 가야 되나, 역전 중앙시장을 가야 되나 고민했는데요. 큰 슈퍼하니까 탁 무청 시래기가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가지고 탁 부들부들한 게 있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변화는 새 시대예요.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뭘까요? 그건 바로요, 이거예요. 시청각 기자재를요, 신품으로 마련해야 돼요. 대형 화면의 TV를 말하는 겁니다. 뭐 QLED, OLED 뭐 있잖아요. 65인치 정도요. 이게 65인치는 180, 이게 가로가 넘어요. 저도 한번 가서 봤어요. 살려고. 근데 너무 비싸요. 300, 400 정도. 엄청 큽니다. 일본에서 그 먹고 살만한 시니어들은요, 개인 로봇 하나씩 갖고 있대요. 로봇과 대화하고, 로봇가 생활을 리드해주고, 야, 오늘 날씨는 어떠니? 그러면 날씨를 얘기해줘. 내일 몇 시에 깨워져? 그러면, 로봇가 애완견처럼 애완인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값도 비싸지 않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게 오지 않을까요? 혼자 살고, 혼자 혼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아마 5년 후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일반화된 코로나가 갖다 준 변화일 것입니다. 아이고, 저 텔레비 얘기하다가요. 그 큰 것을 넣으면 거실이 영화관이고, 너무 작은 TV는 눈이 피곤하고 실감이 안 나잖아요. 대형 화면은 눈에 피곤하지도 않고 막 사람만큼 나오니까 편한데요. 정말 값 알아보니까 300~400원 써야 할 것 같았어요. 써보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하나 살려고 합니다. 그게 그 텔레비나 시청각 기자재재 줌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사 놓는 이유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필요한 시청각 기자재는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한 가지는요. 그게 조금 집사람과 분리돼야 돼요. 같이 리모컨 가지고 싸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안방에다가요, 적당한 중형 TV 한 대는 놔드려야 서로 침대에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연속곡을 볼 때도 서로 다르니까, 그때 같아게 해서는 테레비 2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알맞는 구조가 된 가정 환경입니다. 알아요? 누가 먼저 분명히 세상은 떠나는데,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야 나중에 자식들에게 손을 안 빌리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 해먹을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쌓니까 세계는 각자 도생인데 사람도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세계의 나라들도 자국 중심의 나라, 자국 중심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기 준비를 다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세계 패권국으로 하려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막 그러잖아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린 부잣집이야. 니네는 우리 아니면 죽어. 그러니 우리 말 안 들으면 알지? 밀가루값, 판파대값 50%만 올린다? 기름값 올린다? 수입소고기값 올린다? 그러면 니네는 곡소리나. 맞아요. 지금 식량 자급률이 우리나라가요 47%밖에 안 돼요. 쌀만 먹으면요 5달, 6달이면 다 쌀 바닥나요. 밀가루, 라면이나 빵 같은 거 이런 건 안 먹으면. 그러니까 밀가루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미국에서는, 큰 나라에서는 그게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죠. 무서워요. 그런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 성질나도 안 팔아먹고 지들끼리 쓴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걸 수입에다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나라들은 정말 폭망. 그러니까 논농사를 이제 더 잘 져가지고 우리도 쌀을 막 2, 3년 먹을 것을 비축해 둬야 됩니다. 농수산부 장관님이 이런 걸 혹시 본다면 신나실 거예요. 그렇게 잠복해 있던 모든 문제가 막 한꺼번에 막 터져 나오게 되는 느낌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법 이제 다 아셨죠? 집콕하여 돈 쓰지 말고 배달해 먹고 요리를 배우고
술과 안주는 줌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또 쌀을 많이 오랫동안 먹는 뭐 그런 것을 비축할 수 있는 기술. 비비님들, 모든 일에 뾰족한 수가 있나요? 아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닌 얘기 같네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셨고 스트레스가 풀리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은 저와 이별하겠습니다. 비비님들 감사합니다.